안녕하세요. 보리냉차입니다. 여기는 다시 작년 가을의 후쿠오카입니다. 하카다에서 쭉 걸어서 카와바타 상점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사이에 맛있어 보이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가 한 낮 12시 조금 넘었던 때였어서 점심은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쭉 걸어갔습니다. 여기 이날 비가 왔고요. 캐널시티 지나서 이제 강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좀 걷기가 좋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오히려 그렇게 덥지 않았고, 저는 간판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간판 보면서 재밌게 걸어갔어요. 이날 가려던 곳은 총 3군데였는데 하나는 카와바타 상점가에 있는 마르텐이라는 원단 파는 데였고요. 지금 이제 거기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르텐에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유자와야랑 아무히비에 가려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저 때 제가 후쿠오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갔던 거였거든요. 미술관 가서 고려 보러 와야겠다. 그거랑 그러고 보니까 아무이비가 후쿠오카에 있다던데 거기도 들렀다 오면 되겠네 하고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유자와야랑 뭐 다른 원단 가게 같은 거 몇 개 검색해서 저길 가면 되겠다 고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는데 뭔가 맛집처럼 보이는 라면 가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저쯤 지나가면 맛있는 냄새가 엄청 풍겼어요. 이곳은 맛집이다 싶어서 구글맵에서 찾아봤더니 그 원조라면 나카하마케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카하마야라는 가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마트에서 보니까 나카야마야랑 콜라보한 컵라면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뒤로 하고 상점가에 접어들어서 쭉 걸어가다 보면 거의 상점가 끝쪽에 마루텐이 있어요. 여기는 뜨개재료는 없고 원단이랑 그 재봉 관련된 제품들이 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단추를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왔었거든요. 아래쪽 지하로 내려가면 벽면 가득 단추들이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해도 되겠냐 했더니 뭐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러셔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동영상도 찍었어요. 저기는 이제 허리에 들어가는 고무줄이 그 두께별로 다양하게 있었고 또 원단들도 정말 많았고요. 되게 다양한 단추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단추는 딱 저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낱개로 하나만 사왔어요. 단추가 지름이 좀 큰 편이라서 어딘가 맨 위에 포인트 단추로 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저 단추는 여전히 아무데도 달지 않고 저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르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연어와 연어알의 오야코동에다가 연어알을 추가했고 포테이토 사라다랑 저 막 간 거 그리고 그 생맥주를 한 잔 마셨어요. 되게 맛있었고요. 그 포테이토 사라다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점가를 나오면 리버레인몰이 나와요.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세련된 가구도 팔고 하는 쇼핑센터더라고요. 안쪽은 사진 촬영이 금지였고 지금 여기 1층에 있는 브루클린 팔러라는 밥집에 브루클린 브루어리 맥주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저기 가서 맥주를 좀 마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찍어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골드심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후쿠오카에 가면 저기 골드짐에서 일일권 끊어갖고 운동을 하고 씻고 저기 브루클린 팔러에서 맥주를 마시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 목적지인 유자와야를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하카다 시내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걷기가 참 좋았어요. 저기 멀리에 이치란 건물도 보였고 역시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굉장히 높은데 저기가 전부 다 식당으로 쓰는 건지 살짝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좀 맛있어 보이는 식당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또 메뉴를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구글 맵을 켜놓고 그걸 보면서 길을 찾아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유명한 방향치예요. 지도를 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맨 처음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찾는 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도 잘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맵들이 오류가 없으면 그 자기 위치에서 딱 누르면 지도랑 제가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가고 있었는데 또 이날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방향을 찾으려면 주변의 지형 지물과 지도상에 있는 거를 일치를 시켜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에 파르코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잘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 텐진 지하도도 나왔고 리시테츠 역도 보이는 것 같고 백화점 표지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길만 건너면 도착이겠거니 하고 가고 있었어요. 지도랑 상관없이 저기는 이제 누가 봐도 백화점이잖아요. 눈앞에 백화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건너고 건물 안에 있는 지도랑 시설 안내 표지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글 맵에서 유자와야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 내 눈앞에는 유자와야가 없는데 뭐지? 지나쳤나 하고서는 이제 다시 지도가 가라는 대로 갔더니 저 정체불명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는 지도를 잘 봤더니 거기 이제 라시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안내표에 보니까 그 건물 지하에 라시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초행길인 티를 팍팍 내면서 유자와야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올 때 이제 저도 집에 쟁여놓은 실이 많기 때문에 뭐 보이는 대로 안 사려고 사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왔어요. 하나는 터시타레에 나와 있는 그 페어아일 모자를 뜰 수 있는 실들이랑 아무히비에 가면 빨간 가디건 뜨는 키트랑 단추 그렇게 사고 또 뭐 예쁜 단추 있으면 그거는 별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단추들 좀 사와야지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정해놓고 가서 그렇게 막 충동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원산지라서 그런지 국내에서 파는 소매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했어요. 유자와야 회원 가입하면 추가로 할인도 돼서 사실 국내 가격을 생각하면 막 더 사오고 싶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전날은 다루마 에어리울 알파카랑 단추만 조금 샀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에어리울 알파카로는 다루마 패턴집 8번에 있는 후드 스카프 떠서 지난 겨울에 잘 썼습니다. 가격들 계속 보시면 사실 되게 사고 싶게 생겼어요. 지금도 편집하면서 가격을 보니까 와 정말 싸긴 싸다 싶네요. 그래도 저때 사왔더라도 뭐 지금까지 아마 뜨지 않고 그대로 쟁여놨을 테니까 역시 안 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자와야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고 아무히비로 이동했습니다. 아무히비는 롯폰마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전철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걸어가면 아무히비 상점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걸어서 가고 있고요. 저기 건너편에는 과학관도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꽤 있었고 이제 여기가 아무히비 건물이에요. 아무히비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받아보고 공방 내부 사진을 보고서는 제가 완전 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로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와 이런 공방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안쪽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 영상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이제 잠깐 찍었어요. 저 건물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구석구석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서 아주 예쁘게 꾸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양식들 다양한 브랜드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고요.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 나와요. 거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전시 공간, 뜨개 수업하는 공간이 있는데 전날은 그 다음날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짐을 싸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막 박스가 가득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 한번 보겠냐, 뷰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 안으로 살짝 구경시켜 주셨어요. 날 좋은 날 가서 저 위에서 뜨게 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필요한 색깔들 골라서 계산을 부탁드렸어요. 지금 제 영상은 제가 사려고 한 것들을 새로 새 거 꺼내주신다고 창고에 찾으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매장 풍경을 한 번 더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기 모자뜨 실이 유자와야에서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았었고 아무이비에는 그 퍼피안이 있었는데 제가 필요한 색 중에 파랑색이 재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한국에 와서 따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전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요즘에 거의 하루에 1명 정도씩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된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판 책도 2권 나왔고 겨울에 코아코 151호에서 아무이비 트렁크쇼도 열렸었죠.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날 입어보지 못했던 옷 샘플들은 코아코 151호에 가서 나중에 다 입어봤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무이비에서 나온 시간이 5시 20분이 넘었었고요. 저는 숙소가 하카다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숙소에 짐을 두고 다시 나와서 저녁거리를 이제 사러 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백화점 식품 매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능하면 백화점 식품 매장에 꼭 들리는데 이날 저녁도 이제 식품 매장 구경을 하고 먹고 싶은 식재료 있으면 사다가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되게 재밌었던 게 정말 한류 붐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채 같은 것도 완제품으로 팔고, 또 재밌었던 게 저 깻잎이랑 상추랑 그런 게 꽤 비싸게 팔렸어요. 저기 보이는 꽃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시소잎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시소잎을 사려면 비싸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원산지니까 그렇겠지만 오히려 저렴해서 가격이 반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심때 연어알을 먹었지만 추가로 더 먹고 싶어서 연어알이랑 문어랑, 그리고 저 보이는 파란색은 보거회였거든요. 보거회랑 푸딩이랑 또 무화과랑 약간의 술이랑 그런 거를 사서 숙소로 가지고 와서 냠냠 먹고, 오늘도 되게 즐거운 하루였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제가 어저께 아무이비에서 퍼피 브리티시 파인실 파란색을 못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일본에서 사가고 싶어서 어디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 하카다역에 있는 도쿄엔즈에 갔는데 여기도 퍼피아는 없더라고요. 근데 귀여운 것들이 꽤 많았어요. 저때 제가 한참 와펜에 빠져 있었을 텐데 와펜도 귀여운 게 많았고, 그리고 리본도 예쁜 게 많았어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사고 싶진 않아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카다역에 있는 도쿄엔즈는 뜨개 코너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고 뭐 아메리실이랑 그런 몇 가지 유자와야에 있던 실들 중에 아주 일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리본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좀 살까 싶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손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던 다른 공예를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건 간에 많이 공감하실 텐데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기계로 한 거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건이 되게 많으니까 다 또 고만고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만 두고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갈까 말까 뭐 생각을 좀 하다가 또 제가 아마도 도쿄엔즈 일본 어느 시점이든 간에 다시 오는 게 제가 이 리본을 사갔을 때 리본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를 것이다. 또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싶어갖고 이것도 안 샀습니다. 리본 옆에는 그 리본을 가지고 만든 가방끈이나 머리핀, 머리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게 그냥 리본 자체로 보는 것보다 그걸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훨씬 예쁘고 좋아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서점이 있어서 뜨개책들 좀 구경하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여기 서점이 우리나라 90년대에 서점하고 되게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서점에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뭐 딱히 갈 데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지도 코너가 아직도 꽤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문구 코너들에 좀 귀여운 것들 수첩도 많이 팔았고요. 이때가 9월 말이었는데 벌써 그 다음 해의 달력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서점에는 보통 수입 뜨개책들의 경우에 포장해서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보려면은 따로 부탁해서 잠깐 이거 좀 봐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포장을 풀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다행히 책들이 그냥 꼽혀 있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 이제 훑어보고 잡지, 뜨개 잡지 몇 권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샀냐면요. 저 시나모롤 램프를 샀어요. 저게 지병사에서 나온 거였는데 시나모롤이랑 폼폼프린이랑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나모롤을 좋아해서 저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사고 싶다 싶어갖고 저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샀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집에 와서 켜본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저 때 여행에서 사왔던 것 중에 저 시나모롤 무드등입니다. 시나모롤 무드등을 사고는 이제 만족스럽게 서점에서 나와서 식당가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니까 스누피 캐릭터를 이용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까 하고 메뉴를 봤는데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저렇게 헤비한 음식을 먹는 게 썩 내키지도 않고 해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고속터미널역에 스누피 플레이스라고 스누피 캐릭터를 이용한 식당이 있었거든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후쿠오카 저 역에 있는 상점가들이 느낌이 우리나라 90년대 후반 그때랑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해서 외국이지만 뭔가 향수 어린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여기는 같은 건물에 있는 옥상 정원이고요. 날씨가 살짝 덥기는 했지만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후쿠오카 와서 느낀 게 공기가 굉장히 맑았고 비가 오는 때 빼고는 구름도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 같은 몽게몽게한 몽게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날씨가 좀 더 좋으면 좋을 텐데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많으니까 아쉬웠습니다. 사실 후쿠오카도 그 기타 큐슈 공업지대잖아요. 여기도 공장이 많을 텐데 공기가 맑은 것이 부럽더라고요. 정원 한켠에는 고추, 가지, 벼 이런 열매 맺는 식물들도 심겨져 있어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되게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참 예쁘죠. 구름이 너무너무 예뻐서 날이 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피아라고 그 하카다 터미널 옆에 현금만 받는 식자재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들렸어요. 이게 요도바시 카메라였나 비크 카메라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전 양판점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이소도 있어서 잠깐 구경을 했고 귀여운 캐릭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린이 용품이라서 저희 집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고 모자? 시나모롤 모자 그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실들이 대부분 아크릴 실이었지만 색깔이랑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있나 잠깐 봤어요.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카키색 레이스 면사가 좋아 보이네요. 그거 한 두세 볼만 사와서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뜰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듭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실이요. 그리고 이제 마트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저 마트가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맥주도 되게 저렴하고 일본 맥주 종류도 많았고요. 그리고 생선 코너도 크게 있고 되게 싱싱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하카다역 주변에 숙소를 잡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다시다랑 라면이랑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재밌었어요. 이제 사진에는 없는데 위스키 코너도 꽤 컸어요. 그리고 저 때가 한토리 가쿠빈 국내에서 품귀 현상 있을 때였는데 그것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고 위스키 종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온 김에 스타벅스 그린티 프라푸치노도 한 잔 마셨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는 제주산 말차를 사용해서 예전 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옛날 생각이 나서 한 잔 마시고 공항으로 가서 이제 귀국했어요. 확실히 후쿠오카는 공항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으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바람공방 작가님 저 페어아일 모자를 뜯으려고 하는데 파란색 실을 못 샀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도 저 실을 파는 데를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녹번역에 있는 숙모네 공방에서 저 실을 취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 뜨개 바늘 세트예요. 3mm 바늘이 안 들어있는 거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바늘 세트가 몇 개가 있는데 3mm 바늘이 없는 거를 저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5mm부터 보통 시작을 하더라고요. 3.3mm나? 근데 저 모자가 이제 3mm짜리가 필요했는데 그걸 제가 저 모자를 뜰려고 바늘을 찾다가 보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좀 미리 알았으면 일본에서 유자와에서 사왔으면 쌌을 텐데 그 다행히 여기 숙모네 공방에
타쿠미 줄바늘이 있어서 3mm 바늘도 무사히 샀고요. 실도 필요한 거 잘 구입해서 모자를 잘 뜰 수 있었습니다. 저기 실 너무 예쁘죠? 일본 실들 굉장히 다양한 실들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자 완성해서 가을이랑 겨울에 잘 쓰고 다녔고요. 지난주에 바람공방 워크숍에도 가지고 가서 작가님 보여드리고 저 모자 쓰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저 모자가 생각보다 뜨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무늬가 나오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떠보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